6단원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 해결해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가 있고요.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와 B라고 합니다. 그럴 때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네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b는 0이 실근을 갖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바로 판별식 떠올려야겠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해보시면 a제곱 빼기 4 곱하기 3b가 되어서 a제곱 빼기 12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a제곱은 12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우리 a와 b에 올 수 있는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로 1부터 6까지, 각각 1부터 6까지만 올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주어진 이 부등식을 보시면은 a와 b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수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따져줘야 되는데, 자, 일단 b에 올 수 있는 수의 최소값이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변의 최소값이 12가 되는데, 그러면은 a에 올 수 없는 수가 보이죠. a에 1이 들어가면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2의 제곱은 4고, 3의 제곱은 9이니까 지금 우변의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이 12인데 좌변에 1, 4, 9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a는 4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구나를 캐치하시면은 우리는 a, b를 나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 b를 나열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a가 4일 때부터 미안합니다. 등호죠. a가 4일 때부터 그러면 a가 4일 때는 b에 가능한 값이 1만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4의 제곱이 12 곱하기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4,1이고요. 그 다음에 a가 5일 때는 좌변이 25이기 때문에 b에 1, 2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5,1, 5,2. a가 6일 때는 좌변이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36이니까 b가 1, 2, 3 넣으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6,1, 6,2, 6,3.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를 분류해서 경우의 수를 찾아봤고요. 지금 각각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니까 마지막에는 무슨 법칙? 그렇습니다. 바로 합의 법칙에 의해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얼마가 된다? 6이 되는구나. 그래서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모서리를 따라 꼭지점 A를 출발하여 꼭지점 G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물어봅니다. 일단 A에서 G까지 가야 하죠. 그런데 G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쳐야 하는 세 개의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개의 점을 다 거쳐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B 무조건 거쳐야 하죠. E 거쳐야 하죠. 또는 D 거쳐야 하죠. 이 셋 중에 한 점은 무조건 거쳐야 G를 갈 수 있다. 여기까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단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A, B로 갔다가 F로 갔다가 E로 갔다가 H로 갔다가 G로 가는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돌아가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래서 A, B 들렀으면 여기서 B에서 F 들렀다가 G로 가든지 또는 C 들렀다가 G로 가든지 이렇게 두 가지가 최단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A에서 셋 중 하나는 무조건 들러야 합니다. B, D, E 중 하나를 들르는데, 자, B에서 또 G까지 가려면은 어떤 점을 들러야 하냐? 바로 C 또는 F를 들러야 하죠. 그래서 B에서 C로 갔다가 G로 가는 경우 또는 F로 갔다 G로 가는 경우 해서 몇 가지? 두 가지. 마찬가지로 D를 들렀을 때 D에서 C를 갔다가 G로 가는 경우와 H로 갔다가 G로 가는 경우 해서 총 두 가지가 나오죠. 역시 D에서도 두 가지, E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A에서 B, D, E로 가는 가지수가 총 세 가지죠. 그런데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B에서 G, D에서 G, E에서 G로 가는 경우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법칙 사용한다? 곱의 법칙에 의하여. 곱의 법칙에 의해 몇 곱하기 몇? 3 곱하기 2는 6이 나오겠죠.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라서 바로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한 개의 동전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동시에 무슨 법칙? 이렇게 던질 때니까 곱의 법칙 바로 떠올려야겠죠. 그래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 각각 6가지 하면 세 개를 다 곱했을 때 총 72가지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72입니다.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입구로 들어가서 세 개의 벽 A, B, C를 뚫고 지나가야 해요. 그래서 A, B, C를 통과하여 출구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건물이 있고 세 개의 벽 A, B, C를 통과할 수 있는 문이 각각 보시면 3개, 그다음에 4개, 2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A를 통과하는 가지수가 총 몇 가지? 3가지. B를 통과하는 가지수가 4가지. C를 통과하는 가지수가 2가지인데 자, 지금 선생님 지난번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무슨 법칙? 바로 곱의 법칙을 이용하라고 했죠. 곱의 법칙. 그래서 내가 입구에서 A만 통과한다고 출구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 B, C 통과할 때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뭐한다? 곱한다. 하면 얼마가 나온다? 24가지가 나오겠죠. (5번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목포 사이를 운행하는 고속철도 KTX겠죠. 14개의 정차역이 있고요. 고속철도의 출발역과 도착역이 표기된 열차표를 발행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떠올려 보세요. 열차표에는 여러분 열차 타 보셨죠? 무조건 출발역과 도착역이 적혀 있습니다. 출발역, 하나는 도착역이에요. 그럼 출발역에 오는 역이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도착역에 용산이 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두 개 순서 바꿔버리면 같은 표에 다른 표예요. 그쵸? 다른 표가 되죠. 다시 말해서 나는 14개죠. 미안합니다. 14개의 정차역 중에서 총 2개의 역을 골라야 해요. 그런데 순서 없이 고르는 게 아니라 순서를 생각하여 골라야겠죠. 왜냐하면 도착역과 출발역이 바뀌면 그 표는 다른 표가 되니까요. 그래서 14개 중에 2개를 순서 있게 퍼뮤테이션이죠. 순열의 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 곱하기 13 하면 결과는 182가 나오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7개의 알파벳 NICE, DAY, nice day죠. 이 7개 알파벳을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나오도록 나열하라고 합니다. 교대로 나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이 중에서 자음이 뭔지 체크해야겠죠? 자음은 N, C, D, Y 자음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I, E, A, 사이사이 끼어있는 I, E, A가 모음이겠죠. 다시 말해서 자음이 4개고 모음이 3개니까 자, 모, 자, 모, 자, 모, 자 이 배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자음끼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그 다음에 모음끼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그 다음에 무슨 법칙? 곱의 법칙 사용하지요. 곱의 법칙. 왜냐하면 지금 동시에 고르고 있기 때문에 곱의 법칙 사용해서 4팩토리얼과 3팩토리얼 곱해주면 24 곱하기 6이 돼서 계산해 보시면 144가 나오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등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등식에서 퍼뮤테이션이 총 2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 팩토리얼도 나오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여러분 npn이 등장한다. 이것은 n개 중에 n개를 순서를 생각하여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n 팩토리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n 더하기 1p n 더하기 1은 n 더하기 1 팩토리얼이겠구나 해서 우리는 지금 위에 등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n 더하기 1 팩토리얼에서 n 팩토리얼을 뺀 게 5 곱하기 n 팩토리얼이구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좌변을 보시면 n 더하기 1 팩토리얼과 n 팩토리얼 중에 뭐가 더 크냐면은 요게 더 크죠. 그리고 이것은 n 더하기 1과 n 팩토리얼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좌변을 쭉 정리해 볼게요. 좌변은 결국 n 팩토리얼로 묶이고 n 더하기 1에서 1을 뺀 식이 그 앞에 곱해지겠네요. 인수분해한 겁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 팩토리얼. 근데 이게 5 곱하기 n 팩토리얼이래요. 양변을 n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n과 5가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크기가 서로 다른 빨간 구슬 5개, 파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빨간 구슬 1개와 파란 구슬 2개를 동시에 꺼내는 경우의 수이죠. 빨간 구슬 5개에서 1개를 고를 때 우리는 그냥 꺼내기만 하면 되니까 순서 생각하지 않죠. 어차피 1개니까 5C 1 하시면 되고, 동시에 파란 구슬도 골라야 되니까 4C 2 곱해주시면 1분의 5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30이 되겠죠. 9번입니다. 이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요. 4개의 평행선과 5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고요. 이들 평행선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작은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작다고만 했지 뭐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5개의 평행선 중에서 2개를 고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평행선 중에서 2개를 고릅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골랐다고 하면은 어떤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냐, 바로 2선분 이렇게 4변으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이 나오겠죠. 다시 말해서 나는 먼저 수평선 방향이라고 할까요? 가로 방향이죠. 수평선 방향 평행선 몇 개죠?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 2개 선택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4C2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약간 비스듬히 있는 사선 방향 평행선 몇 개죠? 5개 중 2개 선택. 그래서 5C2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수평선 방향, 사선 방향 평행선 각각 2개씩을 동시에 고르는 거기 때문에 무슨 법칙? 고배 법칙에 의하여 4C2와 5C2를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고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눕니다. 약분이 되지요. 약분 하면 6 곱하기 10이니까 정답은 60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개수가 아주 멋있네요. 퍼뮤테이션, 순열의 수도 들어있고 조합의 수도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6이 되도록 하려면 n 더하기 r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6입니다. 그리고 2차 항의 개수가 5이죠. 그래서 5 곱하기 x 하고 나서는 0이 될 텐데,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6이려면은 앞에 있는 x 뒤에는 더하기 2가 와야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6이 오겠죠. 전개해 보면은 5x제곱 그
그 다음에 빼기 20x 빼기 60은 0이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NPR이 얼마인 거죠 지금? 네, 이렇게 같은 거죠. 20으로 같으니까 NPR이 20. 그 다음에 NC N-R 하지 말고 마이너스 6 곱하기 NC N-R. 이 식과 이 식이 같으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NC N-R은 마이너스 60이다. 그래서 NC N-R이 얼마냐면은 10이 되겠죠. 양변 마이너스 6으로 나누니까. 근데 NC N-R은 NCR과 같다고 전에 설명했었네요. 무슨 말이냐면은 n개 중에 r개를 고르는 것과 r개를 제외한 n 빼기 r개 고르는 것은 서로 같은 경우의 수를 갖는다고 했죠. 결과적으로 약간 여기 구분해서 r처럼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NPR이 20이고 NCR은 10입니다. 그러면 우리 NPR과 NCR 사이의 관계 배웠죠? NCR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NPR을 뭘로 나눴어요? 바로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R 팩토리얼로 나눴었죠. 이므로 NCR 자리에 우리는 10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 NPR 자리에 20 넣을 수 있죠. R 팩토리얼이 2가 되기 때문에 즉 R은 2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NPR은 NP2였겠네요. NP2가 20이 되는데 자, 이 식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n 곱하기 n 빼기 1이 20이 되고 전개해서 이항하면 n제곱 빼기 n 빼기 20은 0. 인수분해하면 n 빼기 5 그다음에 n 더하기 4는 0. 그러면 n이 얼마 또는 얼마? n이 5 또는 n은 마이너스 4인데 지금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있죠. nr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는 안 되겠죠. 그래서 n이 5이고 그 다음에 r이 아까 전에 2였죠. 그래서 n 더하기 r 구해보시면 정답은 5 더하기 2 해서 7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7입니다. 이 문제는 뭐 선생님처럼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풀 수도 있고 또는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6일 때 두근의 합 마이너스 2 더하기 6은 4죠. 그것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5분의 NPR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마이너스 12는 5분의 마이너스 6 NC N-R. 결국 요 식을 조작해도 방금 전에 핑크색으로 표현했던 이 두 개의 식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는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5개의 숫자 0, 2, 4, 6, 8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다음에 답하라고 하는데요. 일단 1, 2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100의 자리 숫자가 8 또는 6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큰 수부터 나열했을 때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30번째 오는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뭔가 1번하고 2번이 연결될 것 같지요. 실제로 100의 자리 숫자가 8일 때 가장 큰 자연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6, 그 다음으로는 4 이런 식으로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를 풀어야 2번 문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00의 자리 숫자가 8 또는 6이라고 했을 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야겠죠. 100의 자리 숫자가 8일 때부터 해보죠. 자, 우리가 세 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총 세 자리 자연수의 각 자릿수에 들어올 수를 정해야 되는데 100의 자리 숫자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자리 숫자를 고르면 되죠. 그런데 지금 8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자연수 중에서 어떤 수가 이 두 자리에 들어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4개의 숫자 중에서 나머지 4개의 숫자 중 2개를 택하여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순서 있게 고르는 거니까 4P2 해서 계산해 보시면 4 곱하기 3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100의 자리 숫자가 6일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4P2 해서 1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합의 법칙에 의하여 12 더하기 12는 24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100의 자리 숫자가 8 또는 6까지 해서 총 24개 자연수가 나옵니다.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총 24개 자연수는 이미 정해졌고요. 그 다음으로 30번째 오는 수를 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100의 자리 숫자가 4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4일 때. 4일 때도 역시 12가지의 자연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00의 자리 숫자가 4일 때까지 체크를 하고 나면은 8, 6, 4까지 체크하고 나면은 우리는 총 36개의 자연수가 나옵니다. 그럼 그 안에 30번째 오는 수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100의 자리 숫자가 얼마인 수 중에 30번째 오는 수가 있냐면은 그쵸, 4인 수 중 큰 수부터 아까 전에 24개 자연수 셌으니까 그 다음으로 6번째 오는 자연수가 30번째 오는 자연수겠죠. 그러니까 100의 자리 숫자가 4인 수 중에서 큰 수부터 6번째 오는 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00의 자리 숫자 다음으로 10의 자리 숫자 볼게요. 10의 자리 숫자가 8인 경우가 가장 클 때겠죠. 자, 뭐 다시 이렇게 자연수 세 자리 숫자 써본다고 하면은 100의 자리 숫자가 4로 정해져 있을 때 그 다음으로 올 수 있는 10의 자리 숫자 중에 가장 큰 게 8이죠. 8일 때 총 몇 가지가 올 수 있냐면은 0, 그 다음에 2, 6. 잘 안 보이시죠? 0, 2, 6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세면은 27개네요. 그럼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가 이번엔 8 다음이 6이겠죠. 6인 경우의 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세고 나면 총 30개의 자연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10의 자리 숫자가 6인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으면 자, 즉 이들 중 가장 작은 수인 10의 자리 숫자가 6이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 치고 다시 쓸게요. 406 하고 그 뒤로는 0이 오면 그게 가장 작은 자연수죠. 460.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30번째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전에 100의 자리 숫자가 8 또는 6까지 해서 24개 자연수가 나왔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6번째 오는 자연수를 찾아주면은 30번째 오는 수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100의 자리 숫자가 4인 수 중에서 6번째를 찾기 위해서 10의 자리 숫자에 주목합니다. 8인 경우와 6인 경우 세봤더니 각각 3가지라서 그러면 여기까지 세면은 총 30개의 자연수가 나오니까 이 중에 가장 작은 460이 30번째 오는 수이겠구나 까지 체크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어느 은행의 본점에 있는 도시에 5개의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본점과 5개의 지점, 총 6개의 지점이 있네요. 그런데 본점에서 각 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다르다고 나와 있고요. 본점에 소속된 5명의 직원 A, B, C, D를 각 지점으로 출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건이 붙죠. A를 B보다 가까운 지점으로 보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본점이 있고 5개의 지점이 있겠죠. 뭐 지점을 1지점, 2지점, 3지점, 4지점, 5지점 해서 총 5개의 지점
이렇게 그립니다. 자, 거리상으로 보시면 일지점이 제일 가깝죠. 오지점이 제일 멀고. 그래서 거리순으로 지금 배열한 겁니다. 그럴 때 A하고 B가 어디론가는 갈 텐데 A가 만약에 2번에 가면은 B는 3번에 가거나 4번에 가거나 5번에 가거나 이때 B가 1번에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순서는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이 중에서 일단 두 개의 지점을 정하는 거예요. 두 개의 지점을 어떻게 정하냐? 뭐 2번, 3번, 2번, 4번이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A하고 B가 출장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때 무조건 A가 B보다 가까운 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와 B가 출장 갈 두 개 지점을 고르고 나면은 무조건 A는 가까운 지점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두 개 지점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개의 지점 중 두 개를 택하여 A를 가까운 지점, 그 다음에 B를 먼 지점으로 보내면 돼요. A와 B가 순서를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5개 중에 2개를 고르기 때문에 5 곱하기 4, 2 곱하기 1 나눠주면은 10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만약에 A하고 B가 2번, 4번에 갔어요. 나머지 1번, 3번, 5번에 C, D, E가 어디로 갈지 정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이 C, D, E를 나머지 3개의 지점으로 보내는 경우의 수 구해보시면 그쵸? 우리는 3명을 줄 세우기만 하면은 가까운 사람이 1번, 중간에 선 사람이 3번, 마지막 사람이 맨 뒤에 선 사람이 5번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3팩토리얼까지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CDE까지 출장할 곳을 정해줘야 상황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고배 법칙을 사용해줘야겠죠. 그래서 고배 법칙에 의하여 아까 전에 구한 10과 3팩토리얼 곱해주면은 3팩토리얼이 6이기 때문에 정답은 60이 되겠습니다.